이것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자 가장 교묘한 환상이었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700조 달러, 오늘날 한화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미래라 칭송했고 월스트리트의 총화로 불렸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 퇴직금이 증발했고 투자자들은 절망했으며 월스트리트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수만 명의 삶이 파괴되는 동안 이 거대한 환상을 설계한 주범들은 막대한 부를 챙겨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앨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앨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 어떻게 부를 날조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판매한 뒤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속임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곳곳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앨런이 어떻게 영광의 정상에 올랐다가 불명예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5년 케네스 레이라는 야심찬 인물이 휴스턴 내추럴가스와 인터노스라는 두 회사를 합병하여 훗날 앨런으로 알려질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의 꿈은 훨씬 거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스를 운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앨런을 월스트리트가 주식을 거래하듯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기는 완벽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는 미국 전역에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던 시대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던 산업들이 개방되고 독점이 해체되었으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이 맡겨졌습니다. 에너지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천연가스와 전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앨런은 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를 자처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앨런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계약, 즉 미래의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파생 상품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앨런을 미래의 기업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명한 경제 잡지 포춘은 앨런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앨런의 주식을 추천했고 투자자들의 돈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앨런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마침내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그 거대한 제국은 조작된 숫자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앨런의 진짜 혁신은 에너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 조작, 즉 분식회계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시가평가 회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가 완료되어 실제로 돈을 벌었을 때만 수익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가평가 회계 방식 하에서 앨런은 계약이 체결되는 바로 그날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익을 장부상에 현재의 이익으로 기록해버렸습니다.
그 수익이 실제로 들어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심지어 영원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에 걸쳐 5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시다. 앨런은 계약서에 서명한 첫날 마치 그 500억 원이 이미 회사 금고에 들어온 것처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가 제대로 지어졌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앨런은 막을 수 없는 성장 기업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텅 빈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이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채와 손실도 숨겨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고제 무책임자 앤드류 페스토가 등장합니다. 그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앨런과 무관한 독립된 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앨런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회사들이었습니다. 이 유령 회사들의 유일한 목적은 앨런의 막대한 부채와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떠안아 대차대조표 밖으로 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온갖 쓰레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장 속에 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덕분에 앨런의 재무 상태는 실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규제 당국과 애널리스트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월스트리트의 환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금융 마술이었습니다. 앨런 내부의 기업 문화는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01년 CEO가 된 제프리 스킬링은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끊임없이 서로 비교평가되었고 매년 하위 15%는 성과와 상관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믿었던 회사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던 그때의 아픔과 배신감. 앨런의 직원들이 겪은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압박감은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실적을 부풀리고 계약을 과장했으며 심지어 가짜 거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스킬링은 앨런이 자산 경량화 기업이라고 자랑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앨런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국은 현실이 아닌 오직 보여주기 위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앨런의 소위 혁신이라는 사업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혁신하겠다며 광대역 통신망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인한 손실을 막는다며 날씨 파생 상품을 내놓았지만 화려하기만 할 뿐 실속은 없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인도에 건설하려던 다볼 발전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정치적 문제와 기술적 결함으로 약속했던 전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은 프로젝트가 붕괴되기 훨씬 전에 예상 수익을 모두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꿈을 팔고 즉시 이익을 기록한 뒤 손실은 나중에 숨긴다. 수년간 이 방식은 통했습니다. 적어도 최고 경영진에게는 말이죠. 케네스 레이, 제프리 스킬링, 앤드류 페스토와 같은 임원들은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스톡옵션을 팔아 수억 달러, 즉 수천억 원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금융계의 선지자로 칭송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직원들과 주주들은 무너져 내리는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이 되자 더 이상 균열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앨런의 재무제표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사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거대한 환상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1년 10월, 앨런은 분기별 6억 1,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곧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앨런의 장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유령 회사들이 드러났고 장부상의 이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일 앨런은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여파는 처참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회사가 건전하다고 맹세했던 경영진의 말을 믿고 자신의 퇴직연금 전부를 앨런 주식에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90가 넘었던 주식은 몇 센트짜리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사라지고 지역 사회는 무너졌으며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경영진들은 이미 자신들의 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붕괴 직전에 $3억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스킬링은 $2억 이상을 현금화했고 페스토는 자신이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개인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어 걸어나갔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폐허 속에 남겨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스킬링은 10년 이상 복역했고 페스토는 감형 협상을 했습니다. 레이는 선고를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법정에서가 아닌 그들을 믿었던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앨런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은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앨런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주고 관련 서류를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몇 달 만에 아서 앤더슨 역시 파산했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졌으며 회계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스캔들은 2002년 향후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혁 법안인 사베인스 옥슬리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제가 다음 위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월스트리트가 부실 모기지 대출을 우량 상품으로 포장하여 팔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한 FTX 사태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산업은 달랐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과대 광고로 기대감을 부풀리고 가짜 이익을 만들어내고 내부자들은 현금을 챙겨 빠져나간 뒤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앨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퇴직연금, 우리의 저축, 너무 커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도 진실보다 환상이 더 큰 보상을 받는 시스템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앨런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치솟는 주가, 애널리스트들의 장밋빛 보고서, 언론의 찬사가 반드시 기업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그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깨닫지 못한 채 다음 앨런 사태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환상이 아닙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주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로도 지울 수 없는 오래 지속되는 자산과 기술,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상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오직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앨론의 붕괴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탐욕이 현실을 앞지를 때 카드로 만든 집은 언제나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 때 돈과 권력이 어떻게 거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